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1장에서 그죠? 11장에서 이제 노드 이제 관련돼서 노드 찾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메서드도 알았고, 그리고 어떠한 메서드를 우리가 찾는 메서드들을 이용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변경도 해보고 여러 가지 스타일도 줘봤다 그죠? 자, 이번에 12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노드를 찾았다면, 이제 노드를 찾기를 했다면 이제는 노드를 생성을 해보고, 그리고 노드를 추가를 해보고, 그리고 노드를 삭제를 해보고, 그리고 이동도 해보고, 그리고 그 노드의 내용을 이제 뭐 수정을 하든지 뭐 변경을 하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웹에서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일단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가도록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드 생성 및 추가입니다. 그래서 노드 생성인데요. 자, 노드 생성은 말 그대로 자 여기에 바 하고 달러 하고 요건 jQuery 변수가 되죠, 그죠? 그리고 신규 노드 이렇게 해서 달러 하고 여기에 우리가 문자열 타입으로 요렇게 지금 밑에 보시다시피 요렇게 li 태그를 이렇게 넣어주고 뉴 메뉴 하고 여기에 카운트해서 li 태그로 끝이 났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문자열을 주면서 신규 노드를 이제 생성을 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성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 우리가 앞에서 이런 방법으로도 생성을 해 봤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HTML이나 CSS를 안 써도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동적으로 노드를 생성을 해주는 코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자열을 이용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노드를 생성해주는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노드를 생성하는 방법도 있고, 또 노드를 찾아와서 생성하는 방법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많이 생성을 하죠. 그죠? 생성을 해서 갖다 붙이고 뭐 어디다가 추가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노드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노드를 우리가 첫 번째 자식 노드로 추가를 하고 싶다. 첫 번째 자식 노드.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모 노드가 기준이 되어서 프리펜드를 써서 여기에다가 달러 해서 만든 추가 노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물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도 되지만 여기에다가 다시 우리가 달러 해가지고 새로 달러 함수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도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프리펜드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오아니까요. 요거 말고도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추가 노드가 돼서 이 추가 노드를 누구한테 프리펜드 2에서 누구한테에게라는 뜻이죠. 그죠? 달러 부모 노드 이렇게 주면 여기에 이제 맨 앞에 첫 번째 자식으로 이제 얘는 프리펜드하고 프리펜드 2는 추가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노드를 마지막 특정 노드의 마지막 자식 노드로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에 부모 노드하고 어펜드 해서 신규 노드를 이렇게 어펜드입니다. 이거는 프리펜드죠. 그죠? 헷갈리지 말도록 합니다. 자, 어펜드는 이제 이제 뒤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규 노드를 만들고 부모 노드에다가 이제 어펜드를 해주면 이제 부모 노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특정 노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고요. 아니면 신규 노드가 기준이 되어서 이것도 역시 append to 해가지고 부모 노드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면 해당하는 부모 노드를 찾아서 거기에 마지막 노드로 추가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는 것은 뭐 예전부터 봤던 달러 함수를 이용해서 노드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앞자식,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식 노드로 할 때 프리펜드나 프리펜드2, 그리고 마지막 노드 자식 노드로 추가할 때는 이제 offend나 offend2 메서드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 보죠. 이제는 노드 이동인데요. 자, 노드 이동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노드에 뭐 중간에도 삽입을 해보고 싶고, 아니면 어떠한 뭐 태그, 어떠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태그들이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그죠? 이렇게 태그들이 이제 있으면 이러한 jQuery 객체로 만들어서 이 사이에도 넣어보고 싶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특정 노드 이전 위치의 추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 이거는 기준이 지금 추가 노드가 지금 먼저 나왔어요. 그죠? 추가 노드가 나와서 추가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insert 삽입을 하는데 before,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준 노드를 매개 값으로 주면 이거의 기준 노드에서 이제 insert before를 해라. 그러니까 앞에다가 넣어 달라. 이런 뜻이죠. 이전에. 그죠? 아니면 기준 노드를 주고 insert before가 아니라 그냥 before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준이 돼서 내 앞에다가, 기준 앞에다가 추가 노드를 삽입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드를 보시면, 자, 요렇게 여기 이것도 어차피 동적으로 만들었던 내용이라면 만든 뭐죠? jQuery 객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insert before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ul 여기에 select라는 태그, select라는 선택자가 있는 요놈을 찾아서, 그죠? 얘가 기준 노드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찾아서 이거를 넣어 달라. 이런 뜻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특정 노드 다음에 추가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여기 영어만 보시면 아시겠죠? 추가 노드하고 insert after, 그리고 혹은 기준 노드가 자리만 바뀌고, 자, 기준 노드에다가 after를 주고 추가 노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역시 여기에서 기준 노드가 얘가 되니까, 그죠? 여기에서 뭡니까? insert하고 after를 했으니까 이 태그, 이 클래스 선택자를 들고 있는 태그 li 객체 밑에 얘를 추가를 하는 거죠. 다음에 추가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전에 추가하는 거고요. insert before나 before, 그리고 insert after나 after는 다음에, 이제 특정 노드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노드를 이동까지 하고 생성도 했다면 이제 삭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삭제는 이제 특정 노드를 우리가 삭제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달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죠? 자, remove 하면 됩니다. remove는 이제 특정 노드를 삭제할 때 유용한 메서드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뭡니까? 요 내용 코드를 보게 되면, 자, ul의 클래스 선택자 메뉴를 아래에 있는 li 태그, 이제 jQuery 객체에 얘가 클릭을 할 때마다 li 태그가 몇 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this는 우리가 알죠. 클릭된 li의 객체를 말하고 있죠. 그죠? jQuery 객체. 클릭한 걔를 remove 해라, 삭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li 태그가 여러 개가 있다면 내가 여기에 딸깍 했다. 그럼 얘가 이제 $this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삭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막 여러 개의 li 태그가 많아요. 많으면 이제 우리가 짝수인 노드만 삭제를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선택자 중에서 eve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짝수인 노드만 리무브를 해라, 삭제를 해라라는 뜻이고요. 그에 반대로 even 말고 odd라는 게 있죠. 그죠? odd라는 것은 홀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홀수가 이제 홀수 번째 것들을 이제 삭제를 해주는 게 바로 odd 해서 .remove를 해주면 됩니다. 아울러 이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자식들 다 그냥 제거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자식을 일단 찾아야겠죠. 그게 바로 children 메서드였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remove를 호출을 하면 모든 자식들을
다 리무브를 하는 그러한 제거를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노드 삭제고요. 이제 모든 특정 노드 삭제할 때는 리무브, 모든 자식 노드를 삭제하고 싶다면 children 메서드를 먼저 호출을 하고 그 결과값이 어차피 이제 배열 형태로 나오니까 리무브를 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하나하나씩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HTML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노드 삭제하는 메서드들의 종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삭제까지 다 됐다면 이제 모두 노드의 내용을 읽고 및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그래서 노드 내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태그 노드도 있고 그러니까 마크업 노드 HTML 노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마크업 노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HTML이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크업 노드가 있고 우리가 글자를 막 적고 이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텍스트 노드가 되죠. 그래서 노드 내용이라는 것은 노드 내부에 들어가 있는 마크업 노드와 이게 바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i라든지 ul이라든지 뭐 아니면 div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마크업 노드죠. 근데 이 마크업 노드와 텍스트 노드, 그래 우리가 div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글자 같은 거 적잖아요. 그죠? 아니면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도 글자를 여기다가 막 적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텍스트 노드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앞서서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 노드 정보를 문자열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노드 내용이라고 하고요. 자, 이 노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리턴하는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노드 내용을 문자열로 읽을 때,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HTML이라는 메서드 한번 봤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이벤트가 터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다가 혹은 아니면 여기에 이 내용을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렇게 HTML 메서드를 앞에서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사용해 본 적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두 메서드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OK라는 버튼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클릭해서 익명함수를 이렇게 줬다. 그러면, 자, 이거는 달러하고 메뉴에 있는 HTML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을 했고 이거는 메뉴에다가 텍스트를 호출했죠. 그죠? 그렇다면 이 두 메서드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일단 HTML 메서드는요. 우리 왜 오브젝트 타입으로 나오는 HTML li 엘러먼트, HTML 엘러먼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객체의 타입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리턴을 해주는 게 바로 HTML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특정 노드의 내부 내용을 마크업까지 확인할 수 있다. 단 우리가 이렇게 마크업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얘가 리턴하는 것은 jQuery 객체가 아니에요. jQuery 객체가 아니고 또 DOM 객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문자열이에요. 알겠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문자열입니다. 아울러 노드 내용에 자신의 태그 정보는 넣지 않고요. 오직 자식을 포함한 자손 노드의 정보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메뉴에서 HTML 이렇게 하면 얘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UL 태그겠죠. 그죠? 그러면 자식 노드는 뭐예요? 그렇죠. li 태그가 되겠죠. 그죠? li 태그 또 안에 또 앵커 태그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제 포함한 자손 노드까지의 정보까지만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기 거는 안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얘는 마크업 언어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자신 빼고 그죠? 그런데 이 텍스트 메서드는요. 딴 거 필요 없고요. 마크업 언어는 확인을 안 시켜주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하위 이제 li 태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메뉴 1, 메뉴 2, 메뉴 3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런 거 그 글자들을 우리가 텍스트 노드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만 간단하게 출력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 메서드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읽어왔다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면 이제 노드 내용을 모디파이, 업데이트, 수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 수정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HTML 메서드와 텍스트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여기 한번 보시면, 자, li 메서드를, li 객체를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하면, 자, 현재 클릭된 거를, 아이템에다가 이제 li 태그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뭐예요? li 태그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앵커 태그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 메뉴 1 해서 이 1 플러스 뭐 달러 아이템, 뭐 아이템에 플러스 아이템 플러스 1 하고 여기에 이제 아이템에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li니까 한 몇 개가 되겠다 그죠? 거기에 인덱스를 이렇게 리턴을 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네요. 그죠? 이렇게 마크업 언어까지 다 수정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우리가 HTML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변경할 노드 내용을 태그 정보가 포함이 된 경우라면 위와 같이 HTML 메서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 나는 여기에 마크업 언어 말고 글자만 바꾸고 싶어. 텍스트 노드만. 그렇다면 텍스트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읽기 할 때는 우리가 자 HTML 텍스트 그리고 수정할 때도 역시 HTML과 텍스트인데 둘 다 수정하고 읽어오는 메서드이긴 하나 차이점은 마크업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거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자 노드 내용을 이용을 해서요 여러 개의 자식을 한목에 추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쭉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쭉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사용자가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등등등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확인하는 페이지들을 우리가 동상에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요. 그때 웬만하면 대상하고 HTML 태그, HTML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펜드도 있죠. 근데 어펜드는 특정 노드를 추가하는 전용으로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HTML을 이용을 해서 보시면 자 뭔지는 모르겠어요. 얘도 버튼이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일단은 여기에 바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초기화를 하고 자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돌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데이터한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써서 li 메뉴를 지금 1에서부터 10까지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누적하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누적은 아니고요.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계속 주소가 바뀌고 메모리 낭비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일단은 코드적으로 보면 이렇게 누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한 번에 때려 넣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그러면 한 번에 1에서부터 메뉴 1에서부터 메뉴 10번까지 한 번에 쫙 나타나는 거죠. 클릭 한 번에. 그죠?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자,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append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추가를 할 때, 이거는 계속 뭐예요? append 메서드를 계속 10번이나 호출하는 거고요. 이거는 HTML 메서드를 단 한 번만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적화를 하고 싶다면 최대한 jQuery 객체의 메서드를 적게 호출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메서드의 차이점 앞서 살펴봤지만요. 자, HTML 메서드는 노드를 대량으로 추가해야 되는 경우에 여러 노드 정보를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용해서 처리한다.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낫다. 그죠? append도 마찬가지로 앞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노드를 추가하는 데 사용하지만 얘는 단일 노드 추가 전용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append를 쓰시든 이걸 쓰시든 상관은 없으나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묶어서 쓰고 싶다면 이 HTML을 권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노드 내용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든 자식들의 노드를 제거한다. 이것도 역시 HTML하고 remove 앞에서 봤다, 그죠? 그러면 remove에서 children 해서 remove 하면 전체 자식 태그가 사라지죠, 그죠? 근데 그거는 children을 호출하고 remove를 또 호출한 거죠, 그죠? 그런데 모든 노드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모든 자식 노드를 제거를 하고 싶다면 이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다 공백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공백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자식 노드를 모두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 remove 메서드를 쓰게 되면 이거는 계속 삭제합니다. li 태그가 있을 때까지 루프를 돌면서 내부적으로.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remove보다는 HTML을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죠. 이건 한 번만 호출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li jQuery 객체가 있는 만큼 remove가 돌거든요. 그래서 단지 차이점이라면 remove 메서드는 메서드 내부에서 루프를 돌면서 노드를 하나씩 제거하기 때문에 성능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쓰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좀 배우셨고 그렇다면 요렇게 써주는 요 방법을 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코드가 되고 최적화된 코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요게 이제 노드를 읽고 그리고 노드를 이제 내용을 이제 여러 개를 이용해서 자식 노드를 한 번에 추가하든지 아니면 한 번에 제거를 할 때 이제 또 역시 HTML 이 메서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자, 추가를 할 때 append 특정 노드 우리가 단일 노드 추가 전용으로 append를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삭제를 할 때는 remove를 이용을 해도 되지만 이 HTML 메서드를 적절히 이용을 하면 우리가 한꺼번에 적절하게 코드를 모든 자식 노드를 추가하는 코드, 제거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더라.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됐나요? 예. 자, 요까지 해서요.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노드 생성하고 추가하고 그래서 뒤에 추가한다든지 앞에도 추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노드를 이전으로 특정 노드로 이제 우리가 뭐 어떠한 공간에다가 넣고 싶을 때 노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드를 만들었다면 삭제도 하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노드 내용을 읽고 그리고 수정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도 살펴봤고, 그리고 자식 노드들을 한 번에 추가하고 싶을 때 대량으로, 그리고 또 대량으로 또 한 번에 삭제를 하고 싶을 때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이론 시간에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2장 이제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예제들을 좀 다뤄보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요. 마치도록 하고 조금 정리를 해 두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실습 시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